네, 반갑습니다. 24시 스텝업의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 이 체크할 종목은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투자에 꼭 필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담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장이 하락을 하였죠. 전일 이 CPI 결과로 인해서 미국의 증시가 하락을 하였다. 자, 그로 인해 국내 증시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단기적인 가격의 변화가 아니라 이 장기적인 관점에 이 투자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자, 여기에는 이 기업의 본질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현대중공업의 기업 현황, 그리고 이 미래산업에 대한 전망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미래연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당연히 이 친환경 기술력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현재 우리 선사들은 이 LNG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현재는 이 LNG에 집중을 해서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고, 추후에 이 완전 친환경 단계로 가는 시장에서는 이 메탄 슬립 이슈로 암모니아의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완전 친환경 단계에서는 이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대중공업은 현재 이 전 세계 1위 선박 엔진 제조사임에 틀림이 없고, 자, 기술적으로도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이중 추진 엔진이 생산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 메탄올 추진 엔진에서도 이 전 세계 최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 역시 갖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암모니아와 이 수소 추진 엔진 개발에서도 가장 앞서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이 완전 친환경 단계에 가장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세계적으로 현대중공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여전히 이 최종 원천 기술은 유럽의 업체들이 보유를 하고 있지만, 자, 실제 이 생산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제조업체인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이는 이 현대중공업이 미래 선박의 이 시장을 주도할 것임을 시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IMO의 환경 규제 정책에 따라서 환경 규제는 지속해서 강화가 될 예정이며, 자, 그에 따라 이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의 부분 역시 그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엔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사업 부분은 이미 외부 매출을 통해 이 손익에 기여를 하였고, 자, 또한 이 조선 사업의 이 손익도 엔진 내재화로 이 경쟁사 대비 굉장히 우수하며, 자, 회사의 미래 지속 가능한 이 수익성도 우수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현대중공업의 기술력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자, 이제는 이 조선업에 투자를 할 때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 신조선가 지수, 그리고 수주장, 그리고 원가에 해당하는 후판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역시 당연히 중요하죠. 자, 근데 이 조선업은 이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신조선가 지수, 수주장고, 그리고 후판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 2004년부터 2007년, 8년 구간에 성과지수가 엄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한국조선해양의 차트인데, 자, 현대중공업은 당시 한국조선해양이었기 때문에 이 차트를 가져와서 분석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신조선가 지수가 상승할 때 이 주가 역시 크게 상승을 하였다라는 점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가에 해당하는 후판 가격, 이는 철광석 가격이라고도 하는데, 자, 현재 이 가격의 추이가 내려가는 중입니다. 자, 원가가 내려가면 당연히 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측면은 바로 중국입니다. 자, 철광석의 이 최대 소비 국가가 중국인데, 자,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때문에 이 철광석의 가격이 갑자기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IMO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10년 동안 연간 1700부터 1800여 채를 이 IMO 환경 규제에 대응해서 신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는 수요가 어떻게 되죠? 수요가 많아지는 현상으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 선사들은 좋은 특징을 가질 수 있겠죠. 특히 이 현대중공업과 같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 우리가 이 공통된 리스크에 대해서도 알고 넘어가야겠죠. 자, 제가 조선주의 리스크 중에서 이 중국에 대한 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이 중국의 발주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보다 발주량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이 발주량보다는 이 성가지수, 즉 고가의 선박을 판매를 하여 이익을 내는 구조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발주량이 줄어드는 초점이 아닌 이 선가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도 현재 수주잔고가 계속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 신조선가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2004년과 2007년에 비해서 당시 엄청난 호황이었던 시절과 비교해서 인건비 상승과 같은 문제로 그만큼의 큰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점 우리가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현재는 이 조선업 사이클의 이 초반부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장기적으로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자, 투자는 이 가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 이 기업의 본질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업을 추적해 나가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면 심리적인 측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업의 방향성은 변하지 않았기에 가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하고, 자, 지속적으로 이 바른 투자 생활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